양봉과 음봉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에서는 빨간색을 상승이라고 표시하고 파란색을 하락으로 표시합니다. 미국은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한국은 일본식 스타일인 봉 차트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봉 차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오전 9시에 개장을 하면 시초가가 형성합니다.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로 상승하면 양봉, 아래로 하락하면 음봉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6만원의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62,000원이 되었다면 양봉이고 59,000원이 되었다면 음봉입니다. 양봉은 시초가보다 현재가가 더 높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더 강합니다. 음봉은 매도의 힘이 더 강합니다. 봉의 길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봉의 길이가 긴 것은 장대봉이라고 합니다. 봉의 길이가 긴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 봉의 길이가 긴 음봉이면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봉 차트에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습니다. 윗꼬리의 끝은 고가를 의미하고 아랫꼬리의 끝은 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초가가 6만원, 당일 최고가가 63,000원, 당일 최저가가 59,000원, 종가가 62,000원이라면 봉 차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의 길이를 보면 금일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종가가 당일 고점 대비 크게 밀렸다는 의미로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고점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마감한 것입니다. 윗꼬리가 긴 봉의 출현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종가가 당일 저점 대비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로 장중 급락을 보이던 주가가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등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아랫꼬리가 긴 봉의 출현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예고하는 패턴입니다. 봉 차트는 기술적 분석의 기초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의 주가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동평균선을 꼭 봐야 하나요?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주가 평균값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최근 5일 동안 1,000원, 1,300원, 1,200원, 1,100원, 1,300원 주가로 형성됐다면 5일 이동평균선은 1,180원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1,300원이면 5일간의 평균값보다 현재가가 높다는 것으로 최근 5일간의 거래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1,150원이라면 최근 5일간 거래한 투자자들의 평균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을 의미하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주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을 사용합니다.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들 위에 있고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기업은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있다면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이동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기 이동평균선들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지속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순서대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를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정배열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향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역배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를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를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강한 상승 신호 중 하나입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신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파악하고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주식이 거래된 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1,000주를 매도하고 1,000주를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면 이 1,000주를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량에 주가를 곱하면 거래 대금이 됩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라는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처럼 거래량의 변화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를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을 새로운 매수세가 흡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주가 하락 시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매도세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사는 매수세도 많지만 매도세가 주가를 억누르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하락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수와 매도의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보합을 유지하면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 상승이 지속될지 하락이 진정될지 뉴스와 자료와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도 체크하면서 주식을 사고 판다면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증자 하면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처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즉 공짜로 주식을 나눠줍니다. 기업들은 100%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유한 주식수가 2배가 됩니다.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상증자로 2000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짜로 나눠줍니다. 보유 주식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대신에 주가는 50% 할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 하는 기업이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5,000원으로 강제 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적인 주가 조정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지만 주가는 50% 하락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발생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남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증자는 절차가 간단해서 신주 배정 기준일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의 자체적인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하면 주식이 떨어지나요?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빚이 증가하지 않고 현금만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유상증자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는 주가도 많이 상승해 있고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좋아서 유상증자가 흥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 공시를 냈을 때 투자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로 증가하는 주식 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 몇 프로가 발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수의 3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당연히 30% 하락하게 됩니다. 둘째로 돈이 필요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시설 자금은 공장을 늘리기 위한 자금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을 시설 자금이라고 합니다. 영업 양수 자금은 기업을 합치기 위한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며 채무 상환 자금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 중에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인식됩니다. 물론 주식수가 많아져서 주가에 좋지는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후에 빠르게 복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 자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게 작용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배정, 삼자배정, 일반 공모의 세 가지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은 기존의 주주들만 대상으로 증자를 합니다. 주주들만 돈을 주고 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삼자배정은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모는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은 주가가 하락해도 주주들은 더 낮은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어서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지만, 일반 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서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 가액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보통 30% 이상 할인됩니다. 새로운 주식 가격이 낮아야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식 배정 기준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이틀 전이 실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6일 기준일이면 이틀 전인 14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유산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유산증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가격, 대상 등에 따라서 주가가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 투자하자. 구스파고.